근데 누가 나온 거예요?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우와. 진짜로? 오, 소름. 사실 정조는요, 그동안 오며 가며 마주친 성덕임을 그저 외갓집에서 온 나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정조의 눈이 자꾸 이 덕임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어머니를 보던 정조의 눈동자는요, 이렇게 보면서 차를 내오는 덕임을 따라 움직였고요. 고개를 숙이고 배웅을 하는 그 덕임의 앞을 괜히 천천히 지나치기도 했겠죠. 아, 딱 이런 그 느낌 나이 아시죠? 때 알죠? 네, 이런 느낌 아시죠? 예쁘고 똑똑한 덕임이를 이렇게 나몰래 지켜보면서 정조의 사랑은 풍선 부풀듯 점점 커져간 겁니다. 생전 처음 가져보는 감정, 정조의 첫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날씨가 좋구나. 어떻게 지내냐, 뭐 힘든 일은 없느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건넸을 겁니다. 나의 후궁이 되어다오. 오. 되게 직설적이다. 15살인데. 한낱 궁녀인 자신이 지금 차기 왕이 될 세손에게 고백을 받은 겁니다. 궁녀들이 정말 꿈에서나 상상해봤을 그 벅찬 순간이 갑자기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덕임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죠. 설마.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거절한 거예요. 성덕임은요, 세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손빈과 세손 정조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후궁으로 사랑받고 또 아이를 먼저 낳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정조는 더는 후궁이 되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조의 당찬 고백은 대실패로 이루어집니다. 세손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게 비밀스러운 고백의 날이 지나고 정조와 성덕임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손 정조는 대의를 위해 잠시 그 좋아했던 덕임은 마음에 묻어두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살얼음 판을 걷는 시간이 지나고 1776년 드디어 25살 세손 정조의 지위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영조가 승하고 조선의 새로운 왕 정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정조가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1778년 어느 날 궁에 비상이 걸립니다. 아이. 네, 세자가 맞습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정조가 지금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와중에 왕실 어른의 걱정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죠? 태궐 안에 있는 궁인을 어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정조가 알아서 좀 후궁을 만들면 좋으련만 도통 궁녀들한테도 관심도 없고 승은을 내리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실 큰어른 정순왕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명을 그냥 내립니다. 후궁 간택하라. 당시 조정은요,
노론당, 소론당. 자, 이렇게 노론, 소노론으로 당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영의정과 이조 판서 등이 이 소론 계열 인물이었거든요. 권력을 잡고 싶어 했던 소론 쪽 인물들이 추천한 후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후사를 갔는데 성공할까요? 성공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공합니다. 오! 야, 정조와 합궁하고 2개월이 흘렀을 무렵 화빈윤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태기가. 네. 그렇게 1781년 1월 임신 9개월 차가 된 화빈윤 씨를 위해 산실청이 세워집니다. 그렇지. 화빈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요. 왕실과 조정의 기대는 계속 부풀어 올랐겠죠. 한 달 후 모두의 눈과 귀가 화빈윤 씨의 궁으로 향합니다. 그렇죠.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겠다. 그런데 화빈윤 씨의 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화빈윤 씨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겁니다. 화빈의 몸에는 출산의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뭐예요? 아마 그 화빈윤 씨가 그 압박감,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아마도 상상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상 임신에도 배가 불러요? 네, 부르죠. 그래요? 네. 맞아요. 오, 너무 신기하다. 화빈윤 씨는 10개월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는 아이 울음소리는커녕 화빈윤 씨의 궁은 적막하기만 했죠. 아이고. 또다시 기대가 바스라진 정조나 왕실 어른들은 한숨을 푹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1780년 9월 7일 궁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분주하게 정조에게 향한 환관과 상궁들. 정조는 도착한 이들에게 아들이냐 딸이냐 묻습니다. 이때 궁인이 한 말. 왕자 아기씨옵니다. 31살이 되어서야 오매불망 기다리던 첫 아들을 품에 안은 정조. 정조는요, 귀하디 귀한 왕자의 이름을 이순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벅찬 마음을 신하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진짜 처음이네요. 아비라는 호칭이. 아비라는 호칭이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근데 누가 낳은 거예요? 그러면 한 명밖에 없는데? 성덕임이었으면 좋겠죠. 성덕이면 다 같이 박수 치고 만세 하겠죠.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우와. 진짜로? 오, 소름. 우와. 아니, 어? 진짜요? 네, 근데 후궁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조는 지금 2번씩이나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조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뭐 남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마음을 적극 표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쉬쉬하고 있던 관계가 궁 안에 쫙 퍼지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야, 대단하다. 성덕임이 이제 왕자를 가졌을 때 그쯤이 화빈윤 씨가 임신을 했다라고 알려졌던 그 시점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빈윤 씨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나의 부담감이 덜한 거죠. 내 하나가 더 후궁이 들어가더라도 굳이 내 아이가 후계자가 된다던가 이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실은 이제 중전에 대한 죄책감 이런 부담감이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마침내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덕임의 마음이 조심스레 열린 겁니다. 내가 너를 연모한다. 너는 나를 연모하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대답해다오. 내가 정말 이 손을 놓아야 하는지 말해다오. 정조의 한결같은 마음은 결국 성덕임의 대쪽 같은 마음도 녹이고 말았습니다. 덕임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고 이제는 정조를 받아들여도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정조의 짝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자가 3살이 되던 1784년 8월 왕실에 오랜만에 큰 경사가 생깁니다. 뭐지? 자, 이건요 바로 세자 책봉식이 열리던 날을 그린 8폭짜리 병풍입니다. 자, 먼저 요 세폭에 그려진 건요 당시 창덕궁 인정전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요쪽 위쪽 이 중앙에 요 비어있는 자리, 요 비어있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 것 같아요? 왕. 그렇죠, 맞습니다. 정조입니다. 못 그린다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 왕이나 세자는 안 그린다라고 못 그려요. 배웠으니까. 아, 모르셨어요? 아니죠. 왕은 남기면 안 것 돼요. 같은데요? 아유, 용안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폭에 그려진 건요 창덕궁 중의당입니다. 자, 역시 위쪽 이 중앙에 빈 방석 세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책봉된 세자는요 훗날 문효세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문효는 강함과 유연함을 두루 갖추고 효를 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문무백관과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야, 지금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뿌듯하지 않냐? 네. 저도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뭔가 어, 왜냐면 뿌듯해. 그동안의 그 러브 스토리 알잖아요. 그렇지. 진짜 사랑의 결실이 자기 아들이 세자가 된 거 아니야? 맞아. 진짜 오래 걸렸네요. 진짜 오래 걸렸다. 정조와 성덕임은 내내 행복했습니다. 정조는 오직 덕임만을 찾았고요. 둘은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안 돼요. 덕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뭐지? 정조와 성덕임의 금지오겹이자 후계자 문효세자가 겨우 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대체 무엇이 세자의 목숨을 앗아갔을까요? 홍역이었습니다. 홍역. 이때 아들의 죽음을 맞닥뜨린 성덕임의 모습을 보고 궁한 사람들이 괴상하다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됐다고 합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면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순간에 덕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예원 씨가 그 기록 한번 읽어주시죠.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에 끌려 방자하게 마음대로 슬퍼하며 제가 스스로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한 겁니다. 그 다음 후사를 생각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울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더욱 마음 아팠던 건 사실 덕임은 아들이 아플 때 곁에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왜였을까요? 임신 중이니까 뭐 그렇게.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플 때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얼굴 한 번 못 보고 아들을 떠나보낸 덕임은 왕실을 위해 국가를 위해 아이를 무사히 낳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슬픔을 삼키고 누르면서 버틴 겁니다. 그런데 덕임의 처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 돼요. 덕임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잖아요. 네.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몸으로 그럼요. 엄청 왔겠죠. 그럼요. 몸이 그 지경이면서도 덕임은요. 정조가 오면 그 정조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던 거예요. 티를 안 내고. 티를 안 낸 거예요. 아이고. 정조 앞에서는 늘 말끔하게 차려입고 온화하게 웃으며 맞았던 겁니다. 안 돼, 제발.
제발.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국사를 마친 정조가 덕임에게 왔는데 성덕임이 평소와 달리 근심 어린 얼굴로 정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툭 터뜨립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하죠. 바라건대 정전에 자주자주 나아가서 부지런히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한다면 곧 경사가 찾아올 겁니다. 또 장차 지하에서도 즐겁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도 꼭 중전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아유, 왜 그래요? 아, 유언같이 맞아, 말하잖아요. 약간 죽기 아유. 전에 하는 말 같아요. 정조는 자신의 품에 안겨 그간 못했던 말들을 천천히 하는 덕임을 보며 알겠다 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궁궐 전체에 통곡 소리가 와. 아유, 울려 퍼집니다. 아유, 아유. 의빈 성덕임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9개월 된 아이를 가진 채 홀로 방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아. 덕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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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좀 떠보거라. 덕임아. 제발 가지 마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불과 4개월 사이에 무녀세자를 잃고 또 사랑하는 덕임마저 잃은 정조. 덕임은 물론 그 뱃속에 아이도 구하지 못했다는 슬픔이 가득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12월 덕임의 묘자리를 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때 정조는 대신들이 깜짝 놀랄 명을 내렸죠. 대체 어떤 명이었을까요? 문효의 묘와 백보 거리로 빈의 소원을 따른 것이다. 성덕임이 아들 문효세자와 함께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덕임을 문효세자의 묘와 단 100보 떨어진 곳에 묻으라고 명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왜요? 놀랄 수밖에 없지 지금. 깜짝 놀랍니다. 네. 실제로 문효세자는 효의왕후의 양자, 이제 아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자죠. 그런데 성덕임의 경우에는 후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신분, 예법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조의 경우에는 그 성덕임의 유언을 들어주면서 예법을 어긴 거죠. 얼마큼 이제 정조가 그 성덕임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죽어서라도 아들이랑 좀 같이 있어라, 이런 어떤 바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지금 두 사람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그쪽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면서 효창공원에 있던 그 성덕임과 문효세자의 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요. 지금은요, 고양시 서상릉에 각각 묻혀 있는데요. 둘의 무덤은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역사적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